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의 차이,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분명 나는 최선을 다해 배려했습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선을 넘어도 허허 웃으며 넘겼고, 속으로는 불길이 치솟아도 겉으로는 괜찮아를 연발하며 상대에게 맞췄습니다. 그렇게 참고 양보하면 언젠가 내 진심을 알아주고 관계가 더 깊어질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더 귀하게 대하던가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잔인한 사실은 나를 가장 얕보고 이용하는 사람이 낯선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가장 많은 친절을 베풀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 뒷담화입니다.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시당하는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그리고 여러분의 심리적 체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존감을 지켜줄 심리 뒷담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 안에는 타인을 인식할 때 작동하는 아주 오래된 가치 측정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베푼 그 무조건적인 친절 때문에 상대의 뇌에서는 고마움이 아니라 서열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라고 입력되는 순간 뇌는 여러분의 가치를 영원으로 책정합니다. 감전이 이성보다 7배나 빠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상대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전에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아래로 분류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희소성 가치라고 부릅니다. 1975년 심리학자 워철의 실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똑같은 쿠키를 한 그룹에는 10개가 담긴 통을, 다른 그룹에는 단 2개만 담긴 통을 줬을 때 사람들은 2개만 남은 쿠키를 훨씬 더 맛있고 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쿠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달라진 것은 오직 수량뿐이었습니다. 적을수록 귀하게 느끼는 인간의 본능이 작동한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톡방 메시지에 1초 만에 답장하고 누가 부르면 자다가도 나가며 내 일정을 통째로 밀고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진 않나요? 당신은 그것을 을의 미덕이라 생각하겠지만 상대의 뇌는 당신을 언제든 부를 수 있는 편의점 생수로 분류합니다. 산꼭대기에서 어렵게 떠온 귀한 약수가 아니라 발에 치이는 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권리는 내가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남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너진 가치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파트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편의점 생수에서 귀한 약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단순히 거절을 잘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강력한 심리학적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바쁜 프리미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아주 흥미로운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쁜 사람은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동으로 판단하는 평향입니다. 실제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능력치는 똑같지만 한 명은 항상 시간이 남아도는 여유로운 사람으로, 다른 한 명은 일정이 꽉 차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으로 묘사된 2명의 프로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바쁜 사람을 더 유능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주는 힌트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을 때 즉각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의 유능함을 깎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실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겠지만 상대의 뇌는 이 사람의 시간은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값싼 것이구나 라고 분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마법의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입니다. 이 짧은 한 박자의 여유가 상대의 뇌에서는 2가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째, 이 사람의 시간은 공짜가 아니라 비용이 발생하는 가치 있는 자원이라는 점을 각인시킵니다. 둘째, 이 사람은 나보다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심리적 체급이 높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실제로 직장생활 7년 동안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야근 대타부터 다른 팀 업무까지 웃으며 수락했지만 정작 승진에서는 번번이 밀렸죠. 상사의 무의식에 이분은 존중해야 할 인재가 아니라 부려먹기 편한 일꾼으로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딱 하나, 일정을 확인해보고 답을 주겠다는 습관을 들인 것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부탁을 들어주더라도 상대는 이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부탁할 때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바뀐 것은 업무 능력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감이었습니다. 존중은 약간의 불편함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열려있는 주차장이 되지 마세요. 아무 차나 들어와 기름을 흘리고 경적을 울려대도 되는 공간은 금세 오염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호의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누구에게 이 귀한 자원을 배분할지 결정하는 주권은 오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치를 높여놓으면 꼭 그 선을 넘어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교묘한 말로 우리를 깎아내리며 서열을 확인하려는 이들이 있죠. 가치를 높여놓으면 꼭 그 울타리를 흔들어 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대 대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마치 화재 경보기에 아주 미세한 연기를 계속 뿜어대며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여러분의 감정 조절 영역을 마비시키고 패닉 모드로 몰아넣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유형을 정확히 진단해야 하는 이유는 적을 알아야 뇌의 오작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칭찬형 비난자입니다. 이들은 항상 칭찬으로 포장된 가시를 번집니다. 와, 너 이번엔 그래도 잘했다? 몰랐는데 실력이 있네. 얼핏 들으면 칭찬 같지만 뇌는 이 문장에 포함된 그래도와 몰랐는데 라는 단어에서 공격 신호를 감지합니다. 원래는 못할 줄 알았다 는 비하가 숨어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피해자 코스프레형입니다. 이들은 항상 자기가 가장 힘들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거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 진짜 너밖에 없는 거 알지? 라고 하다가도 한 번만 거절하면 아니야,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네. 난 항상 혼자니까 괜찮아 라며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근한 서열 확인형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얘는 착해서 시키면 다 해 라며 농담처럼 여러분을 아래로 깔아뭉개죠. 여러분이 여기서 같이 웃어버리면 주변 사람들의 뇌는 아, 이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 서열이구나 라고 공인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뇌는 순식간에 뜨거워지고 얼굴이 붉어질 겁니다. 경보기가 최대 음량으로 울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영상 A에서 배운 소방관을 즉각 출동시켜야 합니다. 그 소방관의 가장 강력한 장비는 바로 3초의 침묵입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절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화를 내거나 억지로 웃는 순간 여러분은 상대의 게임에 말려드는 겁니다. 대신 아무 말 없이 무표정으로 상대의 미간을 3초간 담담하게 바라보십시오. 노려보는 게 아닙니다. 그저 힘을 빼고 관찰하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의 한 심리실험에 따르면 대화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정적은 상대방의 뇌에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는 3초 동안 무례한 말을 던진 상대의 뇌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며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격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넘어오는 순간이죠. 그리고 3초가 지난 뒤 아주 낮은 톤으로 한마디만 던지세요. 그건 왜 그러시는 건가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칭찬형 비난자는 자신의 비열함을 해명해야 하고 서열 확인형의 농담은 순식간에 갑분싸가 됩니다. 여러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3초의 침묵과 질문 하나로 반응의 주권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방관이 화재 현장을 제압하는 방식입니다. 외적인 울타리를 아무리 단단하게 쳐도 그 안에 있는 주인이 스스로 성문을 열어준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존중받는 삶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나 자신이라는 내부의 적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가장 많은 분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 제가 좀 멍청해서요. 저는 원래 운이 없어요. 저 같은 게 뭘 알겠어요. 같은 말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상대에게 나를 마음껏 공격해도 좋다는 공식 허가증을 발급해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 뇌에는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실시간으로 복사해서 서열을 매기는 사회적 인지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2024년에 발표된 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비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볼 때 상대방의 뇌에서는 공감 영역보다 우월감과 통제력을 담당하는 영역이 훨씬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는 순간 상대의 뇌는 0.1초 만에 이 사람은 나보다 아래구나, 편하게 막 대해도 되겠구나 라고 자동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상대가 의도적으로 무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를 뇌가 정직하게 처리한 결과일 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도자기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바닥 신문지 위에 놓여 있고 1,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갤러리 한가운데
은은한 조명 아래 유리 진열장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그릇을 더 조심스럽게 다루겠습니까? 차이는 그릇의 품질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 그릇을 어디에 놓았느냐입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시장 바닥에 내려놓고 1,000원짜리 딱지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모드를 시장 바닥에서 갤러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바꿀 것은 여러분의 언어 프레임입니다. 직장에서 의견을 낼 때 제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는데요 라고 시작하지 마세요. 그 말은 상대의 뇌에 내 말은 신뢰할 가치가 없으니 무시하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제가 검토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라고 바꾸십시오. 사실관계는 변하지 않았지만 전달되는 신호는 자격지심에서 전문성으로 완전히 업데이트됩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반복되는 언어적 자극에 따라 구조가 변하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여 부르는 언어가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심리적 체급은 실제로 올라가며 이는 당당한 어깨선과 흔들림 없는 눈빛이라는 비언어적 신호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의 거울 유러는 그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고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귀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가치를 증명하는 위치 설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인간관계 주차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결론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심리적 체급을 올리는 3가지 강력한 무기를 얻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시간과 호의의 값을 매기는 희소성 가치. 둘째, 무례한 공격을 무력화하는 3초의 침묵. 셋째, 스스로를 갤러리에 올려놓는 언어의 프레임입니다. 이 3가지가 맞물릴 때 여러분의 뇌는 비로소 무시당하는 모드에서 존중받는 모드로 완전히 업데이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걱정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나가면 어떡하지? 나만 혼자 남겨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울타리가 단단해질수록 곁에 있던 사람들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건강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하나의 주차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주차장에는 아무 차나 다 세워져 있습니다. 기름이 줄줄 새고 녹이 슬어 있으며 시도 때도 없이 경적을 울려대는 무례한 차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죠. 이 차들은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 흐르는 기름이 여러분의 정신적 토양을 오염시키고 소음은 여러분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이 불량 차량들이 빠져나가야 비로소 바닥을 수리할 여유가 생기고 진짜 귀한 차들이 들어올 빈자리가 생깁니다. 진짜 놀라운 변화는 그 빈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고 무례한 말에 대처하느라 낭비했던 그 어마어마한 감정적 에너지가 오롯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하루에 단 2시간만 사람 관리에서 자유로워져도 1년이면 700시간이 넘습니다. 1000시간이면 새로운 기술을 마스터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예민하다는 가스라이팅에 속아 넘겨주었던 주도권을 되찾아오세요. 외로워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체급이 올라가면 예전처럼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복싱에서 체급이 다르면 경기가 성립되지 않듯이 심리적 체급이 맞지 않는 이들은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대신 그 빈자리에는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고 여러분의 울타리를 존중하며 여러분의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품격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바뀌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친절을 거두는 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바닥난 주전자로는 그 누구에게도 따뜻한 물을 따라줄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이라는 주전자를 존중과 여유로 꽉 채우십시오. 당장 내일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 선을 넘었을 때 습관적으로 웃지 마세요. 그저 3초간 담담히 바라보십시오. 그 짧은 정적이 여러분을 시장 바닥에서 갤러리로 옮겨줄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심리 뒷담화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경보기가 가장 오래 울렸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혹은 오늘 소개한 무례한 3가지 유형 중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큰 위로와 해결책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근육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흔들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심리학 비법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귀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심리 뒷담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